1982년 1월 22일 전두환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국정이은서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을 15년 만에 회복시킨 전두환 대통령은 민주적인 평화통일 방안을 제시하면서 남북대표로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고 이 기구에서 통일헌법을 기초해서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본인은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 회담이 실현될 경우 제시하려고 구상했던 통일 방안을 밝힘으로써 북한 당국과 전 세계에 대하여 우리의 참뜻을 이해하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평화 통일을 성취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은 남북 간의 민족적 화합을 이루하여 민족 정체의 통일 의지를 한데 모아 통일 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따라 통일 국가를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통일 헌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쌍방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 대표로 가청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고 그 기구에서 민족, 민주, 자유, 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통일 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 헌법을 기초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통일헌법이 마련되면 국민투표로서 이를 확정 공포하고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대망의 통일국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본인은 남북 쌍방이 무엇보다도 상호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 기초 위에서 민족 화합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통일을 이루어갈 때까지의 실천 조치로서 다음에 합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 간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쌍방은 장차 통일국가가 수립될 때까지는 호혜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둘째, 쌍방은 쌍방 간 분쟁 문제 해결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무력 및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을 완전히 지양하고 모든 문제를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셋째, 쌍방은 상호관계에 있어서 현존하는 상이한 정치 질서와 사회 제도를 상호 인정하며 서로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일제 간섭하지 아니한다. 넷째,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전쟁 방지를 위하여 현존 시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군비 경쟁의 지향과 군사적 대치 상태의 해소 조치를 협의한다. 다섯째, 쌍방은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며 민족적 신뢰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사회적 개방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쌍방은 이산가족의 인도적 재회 문제를 포함해서 남북 간의 자유로운 인적 왕래와 다각적인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교역, 교통, 우편, 통신, 체육, 학술, 교육, 문화, 보도, 보건, 기술, 환경, 보존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하며 이를 통하여 민족의 이익을 정진시키는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한다.
여섯째, 쌍방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에 구애됨이 없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과 각기 체결한 모든 쌍무적 및 다자간 국제 조약과 협정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한다. 일곱째, 쌍방은 강요급 정권 대표를 임명하여 각기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 대표부를 설치한다. 쌍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연락 대표부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자기 척 관할 영역에 주재하는 상대편 연락 대표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편의와 협조를 제공한다. 본인은 북한 측이 하루속히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 간의 회담에 호응하여 이 자리에서 이상의 모든 문제들에 관하여 허심탄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또한 본인은 조속한 시일 안에 강요급을 수석 대표로 하는 남북 쌍방의 고위 대표단 간의 예비 회담을 개최하여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 간의 회담을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북한 측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만약 북한 측이 이 같은 예비회담 개최 제의에 동의한다면 이 예비회담의 소정의 대표단을 파견할 모든 준비를 이미 갖추어 놓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두고자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지난해 발자취를 돌아보며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3대 부정심리의 주방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호소했습니다. 첫째는 내재된 부패 심리를 추방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솔직한 느낌인 것입니다. 엄격한 단속의 손길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응급조치일 수는 있어도 근원적인 처방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부패 추방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패 심리가 사회 각 분야와 각 성원에 내재되어 있는 한 그 본성은 언제라도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속이 없더라도 부패가 일어나지 않고 유혹이 있어도 부패를 범하지 않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진정으로 깨끗한 나라, 깨끗한 사회가 이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내재된 물가 오름세 심리, 즉 인플레이션 심리를 추방하는 일입니다. 경제가 당면한 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히 시정해야 할 일은 기업인, 근로자, 소비자 등 모든 국민의 의식 구조와 경제 구조 속에 깊이 체질화되어 온 물가 오름세 심리인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물가 오름세야말로 국민의 절대 다수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지적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물가 오름세만은 저지하고야 말겠다는 것을 경제시책 중 가장 으뜸가는 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줄기차게 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다음으로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내재된 무질서 심리의 추방인 것입니다. 질서는 국민의 성숙성, 윤리, 그리고 문화 수준을 재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은 우리의 질서의식이 물질 성장에 걸맞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게는 교통 질서에서부터 크게는 정치 질서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무질서 현상은 상당히 깊게 내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질서는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우리는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의 국민답게 세계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 생활 주변에 깔려있는 무질서 심리를 주방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올해는 정치 근대화를 더욱 촉진하면서 우리의 정치 역량을 알차게 쌓아 올려가야겠다고 말하고, 올해는 특히 미국과의 수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로서 한미 관계는 이제 맹방으로서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외교 관계의 폭을 넓히는 노력을 계속하며 공산국가와도 대화의 가교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세계 경제 시책에 관해서 제5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을 출발시킨 82년은 제2의 도약을 위한 정지 작업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고용을 늘리고 경제 체질을 튼튼히 가꾸음으로써 국민의 1인당 실질 소득을 향상시키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올해는 우리의 수출도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가동률이 높아져서 생산 원가가 떨어지고 기업들의 이윤이 늘어나 재무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러나 물가를 보다 더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와 같은 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는 올해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물가 안정 기반의 전착, 고용 기회 확대, 기술 혁신과 고급 인력의 양성 및 품질 개선을 통한 대외 경쟁력의 강화, 시장 경제 창달을 위한 제도 개선의 지속적 추진, 식량 및 에너지 절약 운동의 적극화, 복지 정진 시책의 확충 등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 증가율을 20 내지 22%로 책정하고, 정부 재정 적자도 81년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저축 증대 시책을 펴나가고,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실질 소득 향상을 통해 총 수요를 늘림으로써 그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모든 산업에 걸쳐 기술 혁신과 고급 인력 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품질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시장경제 창달을 위해서 시중은행의 민영화를 계속 연구 분석하고 정책금융을 줄여나가는 한편,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수입 자유화 시책을 펴겠다고 말하고, 식량 절약과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해 정부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범국민적인 운동을 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전통산업인 농수산 부문에 있어서는 주곡의 자급 기반 확충과 농어민 소득 증대를 적극적으로 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어선 현대화와 국제 협력 강화 등으로 세계 상위권 수산국의 위치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국민 복지를 늘리기 위해 올해에도 근로자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국민의 보건 향상 등에 계속 노력하고, 의료 보장 혜택을 전 국민의 40% 선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며, 농어촌과 벽지에도 보건 의료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경제 체질을
건강하게 가꾸어 제2의 도약 기반을 닦기 위한 금년 경제 시책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들의 성실하고도 합리적인 경제 활동에 그 승패가 달려 있을 뿐 아니라 전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야말로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우리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노력을 해야만 그러한 협조와 참여는 더욱 빛나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제2의 도약을 위해 경제상식으로 무장한 경제인이 되어줄 것을 본인은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전 국민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금년을 교권 확립의 해로 정했다고 밝히고 교사는 인격과 학문 양면에서 존경을 받아야 하며 사회는 교사를 존중할 줄 아는 상황이 돼야만 비로소 교권은 확립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시책에 있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새 역사를 펼쳐 나가는데 적극 참여하는 주인의식을 길러가도록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전두환 대통령은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기회가 왔을 때 모두 단합된 힘으로 문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성공의 문은 우연히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문을 열어 위대한 민주복지 국가와 민족 수권의 조국 통일을 기필코 성취할 것을 이 자리에서 굳게 다짐하면서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온 국민의 정성 어린 동참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세계 시정 연설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제시했으며 깨끗한 사회를 실현하고 의식혁명을 정착시켜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영도자의 강한 결의를 보인 것이었습니다.